이번에는 저번 주처럼 한 주간을 좀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괜찮은 정보 위주로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대부분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게시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 주간에 올린 게시물들을 정리하면서 대충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세일러가 올린 최근 3월 4일날 올린 거고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고 있겠죠. 비트의 미래를 좀 좋게 보고 있는 분들 위주로는 추매를 하고 있을 텐데 저처럼 레버리지에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한두 두 주 저렴한 가격이지만 사실 지금 거의 다 돈을 다 쓴 상태라서 추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액면 병합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 거의 지금 몇 주 정도는 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물을 안 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 후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좀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그래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려진 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바닥이긴 하지만 이때나 가격은 같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저점 대비 30%가 좀 반등한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스트래티지가 돈 버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1000 상승하면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대비 공을 3개 더 붙이면은 얘네들 수익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식 계좌처럼 주식수를 72만 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식 계좌처럼 시총이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안 사더라도 이 들어오는 돈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업을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만 오른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내용은 주가가 50% 또는 그 이상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50%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50%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비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를 맞고 반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바닥이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레버리지는 회복이 안 된 마이너스 98%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이게 한번 원금을 잃고 나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이번에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도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이런 기회, 좋은 기회에 반등을 할 때 기회를 갖고 있는 거랑 저처럼 너무 미리 들어가서 300만 원 갖고 반등을 맞이하는 그 기분의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 원금을 일단 잃으면은 무기가 하나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드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도 시드 너무 몰빵하지 말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총알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이 깨달아서 돈 버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대폭락을 했는데 지금 조금 반등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수가 1년 동안 150%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가열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를 20만에 산 사람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1, 2, 3, 4, 5로 갔는데 설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하는 사람 없겠죠? 저 MSTR에 물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차트인지. 여기서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이제 ABC로 흘러내려요. ABC로 한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곧 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이때가 최대 한 3만까지 떨어지겠네요. 코스피가. 삼성전자는 다시 10만 전자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환호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제가 MSTR을 투자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오늘 2인조 은행 달러 터리범 사진이 하나 나왔길래 하나 올려봤습니다. 이 그랜드 카돈이 부동산 회사를 또 원래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부동산 회사는 뭔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픈도어가 비트코인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랜드 카돈의 이런 사업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얘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빨기 시작하면서 좋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MSTR에는 STRC라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있죠.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배당이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채권형 상품인데 이 어플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strc.live에 가보시면 100불을 찍었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채굴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모이는 속도를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돈을 빼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100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은 계속 들어오면은 원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하잖아요. 상승을 안 하고 계속 돈을 주식을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유지시키면서 돈을 확보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설계 자체를 되게 잘했다고 보면 돼요. 요 진짜 아이폰 모멘텀인데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다 삼켜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2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좀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산 사람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블랙록 자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블랙록이 자산 규모로는 엄청나지만
사실 그게 고객 돈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이비트가 좀 비트코인을 많이 팔수록 사실 비트코인에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창구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뭐 업비트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식 계좌로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이 더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만약에 이걸 확정하게 되면 은행 창구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2100만 개라는 비트코인 개수에서 이제 더 희소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개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는 2022년 금 패턴하고 같은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도 뭐 껴맞춘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전고점 한번 찍고 이렇게 리테스트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전고점쯤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덜고 하락할 때 다시 줍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여기서는 레버리지가 아닌 본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마스코인 비트 대비 1.4배, 이거는 엠나브라는 뭐 이런 비트코인 대비 배수율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1.4배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배수가 높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비트가 1% 올랐을 때 1.5%가 올랐는데 지금은 1.24%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원래는 강세장 때는 2배까지도 올랐고 3배, 4배까지도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과열이기 때문에 뒤도 안 보고 그냥 팔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1.2배, 그냥 거의 바닥권 수준이고, 최저점을 찍었을 때는 거의 1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그냥 1배로 계산을 해도 사실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그냥 1배로만 계산해도 무난하게 M7의 수익률을 능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레버리지 요 상황에서 뭐 좀 더 돈을 불려서 본주로 갈라 그랬는데, 역시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생산되는 이 채굴하는 비용이 거의 62,000달러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원가로 거래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자산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만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스트롱 바이 표시인데요. 이게 거의 1년째 스트롱 바이예요. 진짜 위블이라는 어플인데, 여기서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거의 1년 내내 스트롱 바이라서 그냥 7월 이후로 계속 스트롱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저점에서 사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점을 뭐 맞추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물려 있지만 진짜 수익률에 비춰서 계잡주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짜로 어중간한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뭐 제가 흔히 말했던 그 오픈도어나 뭐 M7 주식 중에 뭐 테슬라도 계접주에 포함은 되진 않지만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무한대기 때문에, 달러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존버하기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적이 필요 없고
뭔가 CEO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런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잘 되면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막 누구의 성과에 의해서 아니면 시대 변화에 의해서 AI가 이제 뜰 것 같다라고 해서 테마처럼 움직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지수처럼 달러가 계속 돈이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믿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단타나 스윙 이런 거를 너무 못 하다 보니까 돈도 못 벌었고, 그러면 결론은 진짜 장기 투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고 팔고를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일 오래 존버를 해야 되는 게 뭘까 과연? 이거를 5년 찾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네,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MSTR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두 개 중에 뭐 아무거나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MSTR도 뭐 레버리지 형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존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등락폭은 좀 더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망감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돈이기 때문에 돈처럼 세상에서 쓸 수 있다라는 진짜 최대 장점이 있고요. MSTR은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저처럼 돈이 없거나 굳이 비트코인을 돈처럼 돈처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뭐 주식으로 보유를 해도 나쁘지 않겠죠? 비트코인이 이제 수요를 폭발을 했는데 이게 계속 하락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이때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커진 그래프입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기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샀네 이러다가 더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산 느낌이라 확실히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기회에 있는 거는 확실해요. 이제 이 가격으로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돈이 풀린 양을 다 계산해서 여기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뭐 적정 가격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좀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기 나름이죠. 이제 이 플랜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진짜 엄청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 코로나 때처럼 온다면 50만 불까지도 그대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비트의 특징점은 하락도 엄청 빠른데 아니면 1일 변동폭이 상상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스닥의 움직임만 보다가 비트코인을 좀 보니까 좀 심각하긴 해요. 위아래로 발리는 게 뭐 거의 최상급인데 일반인들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일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돈 벌기 위해서 좀 참는 성격인데 하루에 3%가 뭐 한 지금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버틴다는 거는 사실 뭐 큰 여기에 완전 메리트가 있어서 존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굳이 이걸 버티겠습니까? 내일도 떨어지는 걸 미리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일 떨어질 걸 알면서도 버티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만큼 비트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오지 않더라도 최소 20만은 가지 않을까, 올해 안에. 그런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봤고요. 이제 차트로 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인데요. 이 외국 유튜버인데 X에도 많이 있고요. 이분이 채널을 따라 그린 건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채널로 바닥인 거를 안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기가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며칠 동안 이동했던 경로까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월까지 $1,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10월까지 $1,000를 가게 된다면 다들 난리가 나겠죠. 비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한 4배 정도 뛰는 거고, MSTR은 10배 정도, 10배는 아니고 한 8배인가? 8배 정도 뛰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그냥 막 쏜다 그러면은 지금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원금을 복구하고도 좀 더 많이 이득을 가져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때까지 기다리느냐가 문제죠. 이렇게 만약에 $1,000까지 올려줄게 라고 했는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결국엔 털고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는데 이걸 끝까지 다 먹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덜면서 가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이 패턴하고 똑같아서 이게 50만까지 올라가는 그 패턴인데요. 신빙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마스코인이 8개월간 떨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거의 보합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8개월째 떨어졌는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횡보도 괴롭고요. 떨어지는 것도 괴롭고. 이 2020년 때처럼 7월부터 8월까지 쭉 올라오는 요 그림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좀 웃겼는데요. 그냥 네이버 기사인데 늦게라도 막차를 타야 한다며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급해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일반 개미예요. 똑같아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 와이프가 결혼 먼저 하고 조금씩 재미삼아 해봐라고 조언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남편이 이제 코스피가 6천을 넘었다. 아무 종목이나 사도 돈 버는 세상인데 월급으로 적금 넣는 사람이 제일 한심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아니지만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돈 복사가 되는 이런 되게 신세계를 맛본 이 돈 맛을 보고 나서는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익절을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존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정신이 막 없었다가 막 돈 복사되다가 막 미쳐 있다가 한 3천만 원 넣었는데 1억대 있고 막 이런 거 보고 눈이 돌아갔다가 또 한번 폭락을 맞죠. 그냥 개별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한 개별 종목은 한 50% 60% 맞으면은 먹은 돈 다 토해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돈을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더 넣게 되죠. 제가 그랬었는데 그때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나게 또 돈을 까먹죠. 이게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참
저도 신기한 게 공과금, 그러니까 내야 될 그 기본 고정급을 빼고 거의 다 그냥 몰빵을 했어요. 완전 뭐 옷 같은 것도 안 사고 신발 안 사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안 사고 오히려 갖고 있는 거 좀 팔면서 그랬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잃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런 기사가 되게 신기하게도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참 웃기게도 여기서 참 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비트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 익절을 하신 분들은 이제 비트로 오면 됩니다. 비트가 거의 바닥이고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을 고르라고 하면 비트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지금 고점에 물리지만 않았다면 다 탈출하시고 비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의 그 직감을 뭐 믿진 못하지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MSTR 투자할 때도 저점을 예상을 못했지만 결국엔 물려있지만 지금은 맞는 것 같다. 물려보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사이클을 다 맞아봤기 때문에 이게 조정인 줄 알았는데 거의 하락장이 돼버렸잖아요. 하락장인 줄 알았는데 시즌 종료였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는 이 상황을 한 1년간 지켜보면서 지금은 바닥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비트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구글 차트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답인 것 같긴 합니다. 이대로 그냥 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태우고. 3월 달이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뭐 아직 보합권인 것 같긴 하지만 3월에 좀 다지면서 4월부터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인데 지금 월요일 날 한번 폭락을 맞았잖아요. 지금 어제도 1% 나스닥이 1% 정도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좀 떨어진 상황이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클 셀러가 혹시나 이 상황을 나가게 된다면 뭐 나이가 들어서든 뭐 경영권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이 사장이라는 애가 좀 잘 이어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년 전에 마이클 셀러가 피아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 푸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닷컴 버블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상 못한 바나나킥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한 번 정도는 올려주지 않을까. 한 번 정도.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돈 넘어니 뭐 가격인데 30년까지 기다린다면 돈은 보장돼 있다. 그냥 투자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뭐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막 한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예금했다 생각하고 아니면 적금했다 생각하고 뭐 5년 만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둬 놓으면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불어져 있는 거죠. 현재 가격의 30배면 낙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납니다. 1억이 한 30억 돼 있는 상황을 막 보게 되는 거죠. 5년만 지나도. 그래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돈이 조금 있다, 뭐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놓고 아예 그냥 주식 어플을 삭제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손실처럼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예 방치를 해는 게 성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꾸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자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원금을 만약에 복구를 하게 된다면 제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정 부분 절반 아니면 30% 정도를 아예 잃어버렸다 다시 생각하고 넣는 거. 그래서 아예 어플을 지우고 아예 다른 만약에 뭐 4848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어플을 개설해서 뭐 키움이 아니고 다른 증권사를 개설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아예 그냥 키움을 매장시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넣고서 추매도 없습니다. 이 추매도 할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어차피 복리로 흘러간다면 추매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당장 돈이 계속 생기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서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돈 많지 않고 연봉도 세지 않은 그냥 그런 뭐 연봉 한 3, 4천? 그 정도인 분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방법은 한 3천 정도를 끌어와서 넣어놓고 잊어버린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한 20년만 있으면 한 5, 60세쯤에 한 진짜 50억 이상이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5년에 30배면은 MSTR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STRC가 인상이 또 됐어요. 이거 뭐 여기다가 돈을 자꾸 넣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1.5%인데 하락장 없이 11.5%를 준다 그러면 와 이거를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했겠죠. 이제 와서 작년 한 7월쯤에 나온 상품이라고 보여지는데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나왔으면은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돈이 좀 뭐 많이 불어 있었을 때 좀 이런 게 나왔으면은 갈아타기 딱 좋았던 상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쟁 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투표를 올렸는데요. 저점을 갱신한다가 60% 정도 됩니다. 네, 이때도 역시 공포에 판 건 아니지만 공포에 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6명 중에 62%면은 저의 그 조그마한 채널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좀 놀랐고요. 여기 또 하나 올렸는데 구조대가 만약에 왔어요. 이 MSTR이든 2배짜리든 3배짜리든 왔어요. 평단가에 똑같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봤어요. 이렇게 될 날이 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심정으로는 사실 원금에서 탈출하고 싶죠. 근데 이때 원금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하냐 이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탈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 정도만 더 먹고 갈까 이러다가 또 폭락을 맞이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원금 정도? 원금이 사실 들어간 돈이 지금 주식 계좌에 찍힌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손절이라는 걸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간 돈이 한 2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역시 주식이라는 거를 사고팔고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금액이 돼버렸고요. 지금 남은 거는 300만 원 남아있잖아요. 미실현 손익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원금을 2억 정도만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미련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지금 비트 20만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로 버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불 간다고 해도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차라리 원금에서 탈출한 다음에 본주로 1000불까지 존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원금쯤에는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리고 본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어 놓고요. 그냥 돈을 다 빼낼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막상 이때 닥쳐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고민이 돼요. 엄청 고민이 되고, 또 실수할까봐 미리 시뮬레이션을 짜고서 계획처럼 들어간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좀 저보다 다 많이 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실력이 좀 없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MSTR을 투자를 했고요. 우리랑은 또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MSTR이 좀 잘 돼서 연금의 그런 시드도 좀 많이 불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역시 금프렉타를 똑같이 따라하면은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설마 이렇게 되나? 시간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답답한 심정인 것 같네요. 지금이 가장 제일 힘든, 이거 안 오를 것 같은데 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냥 계속 뭐 행보만 할 것 같다, 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지배되면서 일부 조금씩 손절을 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럴까봐 걱정이고요. 제가 마음 편하게 본주로 가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33년까지 지금 한 7년 정도 남았네요. 연평균 62%로 올라가고요. 주당 4,000달러에 갑니다. 그게 1배라고 프리미엄이 없었을 때, 비트코인 원가로만 계산을 해도 이 정도라고 합니다. 7년만 지나면 제 나이가 한 50 중반 조금 안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400달러로만 샀어도 10배 먹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400달러나 500달러쯤에 잘 갈아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자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아인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봤더라? 한 2년 전부터? 2024년도부터 봤나? 그랬습니다. 그때 오픈도어를 때려치고, 오픈도어가 그때 8월 5일 날이었나요? 엔캐리 정산. 그때 엄청 충격이 컸어요. 이게 그때 공포는 지금하고 또 다른 공포인데, 그때 공포는 어땠냐면 경기 침체가 막 몰려온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뭐 부동산 시장은 더 죽는다, 이런 얘기가 막 엄청 났었고요. 그때 주식도 엄청 많이 폭락을 해서 한 그때 7천만 원 남았었나 8천만 원 남았었나 이때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루에 하락폭이 한 30% 정도 충격이 좀 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남은 돈이라도 건지다고 판단을 해서 8천만 원에 탈출을 했고요. 그때 공포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급락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존버를 못했잖아요. 결국에 오픈도어로 사실 한 5, 6년 정도 더 보유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1년 반 만에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오픈도어가 0.5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제가 손절한 금액은 뭐 얼마였더라? 1.7불이었나? 그쯤에서 빠져나왔었는데 지금 0.5불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잘 나온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좀 방황을 또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주식을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지금처럼 비트를 모를 때. 그때 만약에 비트를 알았으면 비트에 투자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비트를 몰랐던 시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X라는 뭐 트위터를 잘 활용도 안 했고요. 왜냐하면 X라는 걸 보기 시작한 거는 테슬라에 투자하면서부터 투자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거를 활용을 잘 못했고 비트라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 아인이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이 떴어요. 단타를 이제 하고 싶어서 봤는데 이분은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잘 맞추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승률이 한 10%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다 보니까 예상되는 상승폭, 뭐 길이, 떨어진 하락폭의 길이, 뭐 이런 거를 상정해서 앞으로의 뭐 미래를 좀 파동 관점으로 보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엘리엇 파동도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하루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지금은 아직 하락이 아닌데 반등 구간인데 또 떨어졌다 하면서 다음 날은 또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이분의 유튜브는 안 보는 게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냥 그런 뭐 저보다 주식을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보는 신뢰감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대파동 관점 큰 범주 내에서 봤을 때 큰 숲을 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인의 시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큰 시선이라는 게 우상향이잖아요. 나스닥이건 S&P건 뭐 반도체건 돈이 무한대로 풀리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무조건 자산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믿는 것도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언제 폭락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라갈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너무 믿진 말라. 하지만 이제 이런 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희망 회로를 좀 돌릴 수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도 다 이제 힘든 상황이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플 지우는 게 답이다. 이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상향이 진짜 확실하다고 하면은 돈 때려놓고 그냥 안 보는 게 답이지 않나. 이런 게 결국에는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교도소에 가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몰빵해놓고 교도소를 가거나 뭔가 세상과 단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봤더니 돈이 불어나 있는. 그래야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삽질을 하고 뭐 돈도 잃어보고 돈도 따보고 해야지 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상황이 돌고 돌고 돌아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돈이 진짜 영원이다. 지금 깡통 300만 원밖에 없는 이 깡통 계좌를 보고 느끼는 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내가 맞는 게 뭘까라는 걸 찾아 헤맸던 시간이 5년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자산 찾는 데 5년이 흘러갔고, 자산을 찾았으면 이제는 시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드가 없는 이런 상황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는 찾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느낌이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 뒤에나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원금을 찾는다면 좀 천천히 가는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또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컨텐츠 위주로 좀 해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영상을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